아시모프의 로봇 사먼칙, 반란은 이제 그만. 왜 로봇은 맨날 사람 잡으려 들지? 그래서 딱 3가지 규칙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똑똑한 사먼칙 실제 세상에서도 쓸 수 있을까요? 그럼 왜 갑자기 요즘 휴머노이드 로봇 경쟁이 이렇게 불붙었을까요? 로봇이 정말 사회의 일원이 된다면 기술적 문제 말고 사회적으로 가장 고민해야 할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로봇이 인간을 지배한다, 반란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 영화랑 게임에서 지겹게 보셨죠? 터미네이터며 매트릭스, 심지어 워리까지. 그런데 말입니다, 한 남자가 이 광란의 서사를 멈추기로 결심했어요. 이름하여 SF의 대부 아이작 아시모프. 아시모프는 고민했죠. 왜 로봇은 맨날 사람 잡으려 들지? 그래서 딱 3가지 규칙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로봇 사먼칙. 간단해요. 첫째, 사람 해치지 마. 둘째, 사람 말 잘 들어. 셋째, 내 몸도 아껴. 이거 완전 회사 신입사원 규칙 아냐? 싶은 분 예리합니다. 이 규칙 덕분에 로봇은 더 이상 영화 속 괴물도 아니고 인간을 위협하는 존재도 아니게 됐죠. 로봇계의 윤리 강령이랄까요?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쉬웠다면 드라마도 안 나오죠. 아시모프 소설 속 로봇들은 이 원칙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어떤 로봇은 사람 말을 따르려다가 위험에 빠지고, 어떤 로봇은 주인님 상처 줄까봐 거짓말까지 해요. 심지어 어떤 로봇은 명령 따라야 하는데 이거 사람 해칠 수도 있네 하다가 뱅글뱅글 제자리 돌다가 멈춰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등장한 인물이 바로 로봇 심리학자 수전 켈빈 박사. 로봇이 또 사고치면 박사가 와서 에휴 또 뭐가 꼬였니? 하면서 해결해줍니다. 사람도 심리 상담 받는데 로봇도 상담 받는다. 아시모프 정말 시대를 앞섰어요. 자, 그러면 이 똑똑한 사먼칙 실제 세상에서도 쓸 수 있을까요? 아직은 좀 힘들어요. 요즘 AI는 딥러닝에 강화학습까지 써서 그런 단순 명료한 규칙을 못 박아놓기가 어렵거든요. 명령이란 게 늘 명확하진 않잖아요.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 충돌 피하려면 보행자를 지킬까? 운전자를 보호할까? 벌써 머리 아프죠? 그래도 아시모프의 영향은 분명합니다. 자율주행차의 충돌 회피, 의류 로봇의 안전 설계, 스마트 스피커가 사람 말을 잘 듣는 것도 다 이 사먼칙의 철학에서 시작됐어요. 심지어 아시모프는 후에 재용원칙까지 추가했죠. 로봇은 인류 전체에 해를 끼쳐선 안 된다. 이제 개인보다 인류가 우선이에요. 근데 문제는 인류의 이익이 뭔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 심지어 인간도 모르는데 로봇 보고 알아내라고요. 아무튼 이 사먼칙은 SF와 현실 모두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줬어요. 영화 아이 로봇, 스타트rek의 데이터, 게임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까지. 심지어 현대 로봇 안전 기준과 AI 윤리 가이드라인도 여기서 출발했죠. 물론 사먼칙에도 한계는 있어요. 너무 인간 중심적이고 실제 환경에서는 충돌이 빈번하고, 그리고 딥러닝 모델은 규칙을 딱딱 못 박는 걸 싫어하죠. 이놈의 자유로운 영혼들. 하지만 중요한 건 아시모프가 로봇을 인간의 적으로만 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계도 인간의 친구가 될 수 있다. 이 아름다운 상상력, 지금 AI 윤리 논의가 시작될 수 있었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는 1950년대 산업용 로봇에서 시작해서 오늘날 AI 로봇까지 로봇들이 어떻게 커리어를 쌓아왔는지 쭉 따라가 볼 겁니다. 기대해주세요. 로봇들의 반란은 끝났고 이제 그들은 우리의 든든한 동료랍니다. 현대 AI 로봇. 로봇이 걷는 모습 볼 때마다 참 신기하죠? 특히 사람처럼 2발로 걷는 거요. 우린 그냥 걸으면 되지만 로봇은 걷는 게 한때 기적 수준이었습니다. 왜냐? 안 넘어지는 것만으로도 과거엔 로봇 연구자들 사이에서 축배 터질 일이었거든요. 초기의 로봇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모델 기반 제어라는 방식을 썼어요. 쉽게 말해 로봇을 수학 공식처럼 보고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될 거야 미리 다 예측해서 움직이는 거였죠. 핵심은 딱 하나, 무게중심을 발바닥 안에 유지해라. 전문용어로 GMP, 영 모멘트 포인트라고 불렀습니다. 비유하자면 이거예요. 쟁반 위에 물컵 올리고 절대 엎지르지 않으려고 손바닥 가운데 딱 무게중심 맞추는 거. 그래서 초기 로봇은 계산된 길만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마치 로봇계의 모범생이었죠. 하지만 현실 세상은 모범생이 버티기 어려워요. 바닥은 울퉁불퉁하고 사람은 예고 없이 밀고 가끔은 발밑에 바나나 껍질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새로운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CP, 캡처 포인트. 로봇이 넘어질 것 같으면 어디에 발을 디뎌야 안 넘어질까? 실시간으로 계산하는 기술이었죠. 결국 넘어지기 전에 다음 발 디딜 곳을 스스로 찾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넘어지지 않으려는 몸부림, 아니 기계부림이었죠. 그래도 세상은 또 교묘했습니다. 미리 짠 계산만으론 버틸 수 없는 순간들이 자꾸 찾아왔죠. 그래서 로봇은 더 똑똑해졌습니다. 모델 예측, 제어 기술. 이제는 한두 발 앞이 아니라 몇 수 앞까지 내다보면서 걷기 시작했어요. 체스 선수처럼
상대가 이렇게 나오면 난 이렇게 계속 전략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8. 상체까지 사용해서 균형 잡는 능력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이제 다리로만 걷지 않고 전신 워킹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있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상황. 그래서 연구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꺼냈습니다. 강화 학습, 리인포스먼트 러닝. 넘어져도 괜찮아. 계속 넘어지면서 배우자. 로봇은 수만 번 넘어지고 일어나면서 최적의 걷는 법을 스스로 터득했습니다. 마치 아기 걸음마 배우듯이요. 때로는 실제 사람들의 걷는 데이터를 학습하거나 카메라로 지형을 실시간으로 스캔해서 울퉁불퉁한 길도 척척 걸었죠. 이 방식 덕분에 로봇은 상상 못한 상황에도 잘 적응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 로봇들은 어떻게 걷냐고요? 모델 기반 제어와 강화 학습, 즉 하이브리드 방식입니다.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는 모델 기반 제어로 정확하게, 예측 불가 상황에서는 강화 학습으로 유연하게. 정확성과 적응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어요. 그럼 왜 갑자기 요즘 휴머노이드 로봇 경쟁이 이렇게 불붙었을까요? 첫째, 인건비는 계속 오르는데 일할 사람은 부족합니다. 둘째, 미중 갈등 같은 공급망 문제로 자동화 수요가 폭발했죠. 특히 반복적이거나 위험한 육체 노동 분야, 사람 대신 로봇이 맡으면 딱 좋으니까요. 지금 선두주자들을 볼까요? 테슬라 옵티머스, 부품 자체 제작으로 가격을 $20,000까지 낮추고 대량 생산을 준비 중입니다. 전략, 싸고 많이 팔자. 피규어, AEI, 오펜AI, MS 같은 AI 공룡과 손잡고 BMW 공장에서 복잡한 작업 검증 중. 전략, 능력 입증으로 신뢰 확보. 어질리티 로보틱스의 디짓, 이미 아마존 물류창고에서 실전 배치 완료. 전략, 실무로 보여준다. 중국 샤오미, 유비테크, 정부 지원으로 기술 급성장 중. 전략, 국가 차원으로 밀어붙인다. 시장 전망은요? 2032년 시장 규모 1,500억 달러, 2030년대 중반까지 1억대 판매 예상. 미친 수치 같지만 핵심 부품 가격 하락과 대량 생산 체제 덕분에 실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물류, 제조, 서비스, 교육, 가정용까지 활동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로봇은 인간 노동을 대체하는 존재를 넘어 인간과 협력하는 파트너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봇이 무거운 건 들어주고 우린 창의적이고 정교한 일에 집중하는 시기죠. 심지어 경험 공유라는 개념도 나왔습니다. 단순히 서비스를 받는 걸 넘어서 로봇과 함께 일하고 생활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관계. 로봇은 이제 도구가 아니라 파트너입니다. 기술 발전, 시장 변화, 협력 모델까지 우린 정말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로봇이 정말 사회의 일원이 된다면 기술적 문제 말고 사회적으로 가장 고민해야 할 건 무엇일까요? 단순히 노동력을 제공하는 기계를 넘어서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규칙을 정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앞으로 기술 발전만큼이나 중요해질 겁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이젠 넘어지지 않는 것에서 시작해 우리 곁에서 함께 걷는 존재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인간이 함께 걸어가는 그 미래. 다음 이야기에선 이 로봇들이 어디까지 발전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회를 준비해야 할지 더 깊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